오늘은 차박 용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거를 내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끊임없이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장단점을 상세하게 알려드려서 나는 필요하겠다, 나는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움 되시라고 영상 제작해 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용품은 파워뱅크입니다. 이 파워뱅크는 아마 오토캠핑 위주로 다니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단어일 것 같아요. 파워뱅크? 뭐 남들이 말하는 거 어디서 듣긴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파워뱅크는 기본적으로 배터리 팩을 의미합니다. 12V로 출력해주는 파워뱅크가 대부분이고요. 다만 이 파워뱅크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려면 그것만 영상 하나를 새로 찍어야 돼서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기존에 제작했었던 영상들 링크를 남길 테니까 파워뱅크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먼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워뱅크를 사지 못하고 고민만 하시는 분들의 그 이유는 사실 대부분 높은 가격 때문일 거예요. 파워뱅크 하나만 사서 이용하기보다는 주행 충전기까지 설치를 해야 비로소 완전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주행 충전기 설치 가격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뭐 최소 20-30만원. 그런데 물론 돈만 있으면 갖고 있는 게 좋긴 합니다. 오토 캠핑이랑 차박이 다른 점이 이 점에 있어요. 오토 캠핑은 사실 돈을 아무리 많이 들여도요, 캠핑이 무조건 편리해지진 않아요. 돈을 내가 많이 들인다고 누가 텐트를 대신 쳐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난로랑 등유통을 뭐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지가 않아요. 근데 차박은 돈을 많이 들이면 일단 차가 커지고 파워뱅크도 넉넉해지고 또 무시동 히터 등등까지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아주 편리하게 차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슬픈 현실이지. 그러면 과연 파워뱅크를 사면 얼마나 편리해지는가? 저는 총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아는 거죠. 12V용으로 제작된 다양한 전기 장치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장판이랑 무시동 히터죠. 전기장판은 아마 차박 다니시는 분들은 한여름 한 달 정도 제외하면 항상 상시 가지고 다니실 거예요. 정말로 더위를 많이 타고 추위를 안 타시는 몇몇 분들 제외하면 아마 대부분 요긴하게 이용하고 계실 텐데, 12V용 전기장판 그거 따뜻해? 라고 물어보신 분들 계신데 엄청 따뜻합니다. 집에 있는 전기장판 못지않게 아주 따뜻하고 크기도 넉넉해서 편히 주무실 수가 있어요. 정말로 파워뱅크에서 가장 요긴한 아이템이 전기장판이죠. 그 다음으로 무시동 히터가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도 정말 차를 후끈하게 데워주는 아주 요긴한 아이템인데, 무시동 히터 자체도 설명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는 두 번째 용품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패스를 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마도 냉장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2V용 냉장고 성능이 아주 좋거든요. 얼음도 얼릴 수 있고, 물론 대신에 부피도 좀 크고 무게도 무겁기 때문에 혼자 다니시는 분에게 냉장고를 추천하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이스박스로도 1박 충분하니까. 다만 자녀들도 있고 좀 가족이 다닌다고 하면은 냉장고 좀 용량 큰 거 구매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긴 하죠. 그 외에 뭐 12V 밥솥도 있고 몇몇 제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전기장판, 냉장고, 무시동 히터 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장점은, 이거는 겉으로 봐서 모르고 실제 사용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장점이에요. 두 번째 장점 뭐냐면, 우리가 요새 캠핑 갈 때 USB로 충전하는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뭐 스마트폰은 당연하지만 이건 논외로 하고, 예를 들어 캠핑 등을 요새 다 무선식 충전식 이용하잖아요. 그런 등이 뭐 메인 등 하나, 서브 등 하나 이런 식으로 최소한 2개 정도 이용하실 거고, 또 무드 등 알칼라인 전지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소가스 이용하기도 하는데,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충전식 등일 거예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한 2개, 그렇게 사용하면 4개가 되죠. 그리고 여름에 선풍기 이용하죠. 충전식이잖아요. 선풍기 5개. 겨울 되면 선풍기 대신에 가습기 이용하는데, 가습기도 아마 대부분 충전식 이용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최소 5개 정도의 충전 장비들을 이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버다 보니까 지금 무선 마이크 이용하고 있는데, 무선 마이크 리시버, 카메라, 그 다음에 핸드폰도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가 때로는 또 하나 더 있고, 이런 식으로 충전을 10개 이상 막 해야 돼. 이런 장비가 엄청 많거든요. 오토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짐을 이제 차에 막 싣고 캠핑장에 가서 막 짐을 다 꺼내서 캠핑을 즐기잖아요. 다 끝내고 집에 와서 짐을 또 이제 막 가져오죠. 물론 짐을 그대로 두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가져와야 되는 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 설거지 용품들 가져와야 되고, 두 번째로 세탁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전해야 되는 것들을 집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뭐 거실이나 뭐 방 구석에서
막 케이블 꺼내가지고 막 충전을 걸어 놓잖아요. 차량에 파워뱅크와 중행 충전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짐들을 집으로 가져가질 않고 차에 그대로 두고 파워뱅크에서 선 연결해서 이렇게 충전을 합니다. 이게 뭐 되게 큰 짐이면 물론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대충 요 정도 박스 되겠죠. 요런 큰 박스나 혹은 약간 미니멀한 장비라고 하면 작은 박스에 충전해야 되는 용품들 넣어두고 케이블도 다 넣어놨다가 다 쓰고 나면 하나씩 충전 다 걸고 충전 다 되면 케이블 다시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박스를 한쪽 구석에다가 두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워뱅크라는 되게 크고 묵직한 제품을 하나 들어놨더니 짐을 오락내리락 하는 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역시 비슷한 맥락인데 짐이 오히려 더 줄어든다. 만약에 파워뱅크가 없다라고 한다면 USB 매트도 있긴 있지만 그것도 가격도 되게 비싸고 성능도 되게 떨어지는 그런 USB 매트를 사면서 보조 배터리 들고 다녀야 되죠. 그렇게 이용하시거나 이제 핫팩을 매번 사가지고 가지고 다녀야 돼요. 겨울엔 또 두꺼운 또 이은 침낭이 필요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파워뱅크가 있고 전기장판이 있고 무시동 히터가 있고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세팅이 되면 두꺼운 짐이 필요가 없어요. 저는 3계절용 침낭,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조그만한 검은색 침낭이 있는데 저는 한겨울에 영하 20도에서도 그 침낭 하나 이용하거든요. 파워뱅크나 이 관련된 장치들 다 매립하고 나면 이 바깥에서 내가 뭘 건드릴 필요 없이 큰 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파워뱅크를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만 느낄 수 있는 거죠. 파워뱅크 물론 없어도 차박 즐겁게 다닐 수 있지만 파워뱅크가 있으면 그 편리성이 훨씬 증대가 됩니다. 그럼 이번엔 두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언급을 미리 했는데 바로 무시동 히터예요. 무시동 히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한 4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무시동 히터의 작동 원리. 무시동 히터는 전기를 이용해서 온도 같은 거를 컨트롤하게 되어 있어요. 경유를 태워서 팬을 돌려서 따뜻한 바람을 내보내는 건데 전기도 이용을 한다. 단 그 전기는 많이 먹진 않아요. 하루 온종일 24시간 틀어도 한 40A 먹을까요? 그 정도 전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일반적으로 캠퍼들이 텐트에서 이용하는 난로 있죠. 등유, 대류식 난로라던가 아니면 뭐 등유를 이용하는 팬히터 또는 가스 히터, 그런 난로들보다 구조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일산화탄소 배출되는 공간이 따로 있고 이 차 안에 따뜻한 바람이 통하는 것도 따로 서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론적으로만 보자면 오토 캠핑 하시는 분들이 이용한 난로는 텐트를 다 닫고 자면 사람이 다음 생으로 떠날 수가 있죠. 되게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무시동 히터는 사실상 창문을 닫고 자도 사람이 죽지 않아요. 예전에 캠핑카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이제 매뉴얼대로 설치를 하지 않아서 생겼던 되게 안타까운 사고였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창문 닫고 주무셔도 돼요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창문 가급적 조금 열어두시고 경보기도 최소 2개는 항상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물론 그렇긴 하지만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스스로의 안전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 있으면 그래서 정말 좋은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시동 히터 겨울에 꼭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요새 이렇게 답변 드려요. 무시동 히터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예를 들어 한겨울에 우리가 옷을 막 다 껴입고 되게 추운 영하 10도 막 이런 날에 바람도 불어요. 그런 날에 막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데이트를 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어디 맛집이래요. 바깥에 있는 포차에 있는 어디 맛집을 막 찾아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동 한 그릇 먹어야 돼. 가자. 그래서 갔어요. 포차 문을 열고 탁 들어갔는데 포차가 아직 준비 중이어가지고 불을 켜놓은 게 없어. 난로도 없고 뭐 불도 아무것도 안 켜놨어요. 우리가 그때 딱 들어가서 의자에 앉으면서 어떤 생각해요? 썰렁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느낌 아시죠? 한겨울에 바람은 피했지만 설렁한 그 실내의 느낌 알죠? 그런 느낌을 차에서 똑같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바깥에 막 추워. 그래갖고 차 안에 들어가면 난 따뜻할 거야. 들어갔는데 사실 따뜻하지는 않고, 물론 바람은 막아주긴 하지만 이게 차 안이 설렁하죠. 입김이 슉 나오고. 물론 뭐 침낭 밑에 뭐 전기장판 있고 해서 엉덩이는 따뜻할 수 있어요. 그게 그 포장마차 약간 차이지. 그거 하나는 차이예요. 그래서 앉으면 따뜻하지만 뭘 하려고 손을 들면 손이 시렵고, 가스도 차 안이 이제 엄청 온도가 낮으니까 가스도 뭐 잘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있겠죠. 반대로 무시동 히터를 켜놨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마찬가지로 여자친구랑 만나서 가는데 바람 겁나 불어. 애기야 우리 안 되겠다. 우리 좀 카페, 좀 따뜻한 카페 좀 가자. 그리고 카페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문을 탁 열고 들어가서 어떤 느낌이요? 살 것 같다. 따뜻하다. 살 것 같다. 이런 느낌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렇게 해서 몸을 녹이면서 카페 이제 테이블에 딱 앉아가지고 옆에 통창문이 있어서 딱 봤더니 밖에 막 눈이 날리고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 안은 이제 아주 고요하고 훈훈한데 그 밖 창문을 바라보는 그 느낌. 무시동 히터를 틀고 있는 차 안의 느낌이 그 느낌이에요.
내부는 훈훈해요. 바깥에 막 추운데 차 문을 열고 고개만 딱 들이대는 순간 그냥 훈훈해. 그래서 빨리 들어가야 돼. 난 여기 빨리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딱 앉으면 몸이 샤르륵 녹으면서 그 노곤노곤하면서 밖을 딱 보면 이제 막 바람이 불고 막 눈이 오고 있어. 그걸 바라보는 이 안에서 고구마 까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무시동 히터가 없고 있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필요하진 않지만 있을 경우에 얼마나 이 차박이 해피해지는지 알 수 있죠. 그렇게 무시동 히터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 무시동 히터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예요. 무시동 히터도 시중에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 저의 개인적인,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 기본적으로 차량의 연료통이랑 연결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무시동 히터는 연료가 필요한데 그 연료를 차량에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별도의 통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차박을 하는 사람들이 차 안에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별도 통을 이용하면 그만큼 공간을 손해가 봐요. 또 거기다 계속 기름도 넣어줘야 되고, 그래서 가급적 기름통에 직결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이 제품이 중국산, 미국산, 독일산 뭐 그 외에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국산은 MD용이 유명하고 독일산으로 에버스페커랑 베바스토가 유명해요. 이런 제품들이 유명한데, 개인적인 추천, 디젤에서는 중국산 MD용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산 무시동 히터도 출시한 지가 제법 되어서 많은 분들이 여태까지 쭉 이용했는데 뭐 2년이고 3년이고 잘들 이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구성적인 면에서 검증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독일산 EK 용량 기준으로 설치 비용이 본체에 다 포함해서 120만원 전후로 하고, 중국산 OK가 50만원 전후거든요. 화력도 더 세고 가격도 뭐 절반 이하예요. 사실 레이 같은 차는 EK도 충분하긴 하지만 용량이 더 크면 걔를 관을 연장관 뽑아서 이제 쉘터를 도킹하고 나서 그 쉘터로 데우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2K짜리는 쉘터를 거의 못 데우는데 5K짜리는 어느 정도 데우더라고요. 그런데 휘발유 차량의 경우에는 휘발유 전용 무시동 히터는 독일산밖에 없고 가격이 180 전후예요. 설치비가 너무 비싸죠. 솔직히 너무 비싸요. 180 대신에 120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독일산 디젤,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돈은 돈대로 들었는데 불편함은 불편함대로 있고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연료통이랑 직결을 해서 연료를 뽑아와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내가 뭐 손댈 게 아무것도 없어요. 파워뱅크는 차 안에 어딘가에다 놨을 거고 혹은 매립을 했을 거고, 거기서 이제 전선 미리 연결해 놓고, 그 다음 기름도 기름통에 연결돼 있어. 내가 컨트롤하는 건 뭐냐면 차박지에 도착할 때 내 차에 기름이 앵꼬가 아니면 내 차에 기름이 하나도 없으면 그걸 좀 땡겨와서 쓰다가 이제 차가 기름 없어서 긴급 출동 불러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름이 어느 정도 있기만 하면은 도착해서 버튼만 한 번 누르거나 뭐 두 번 누르거나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히터가 나오는 거야. 엄청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휘발유 차에다가 디젤 연료통을 따로 설치를 했다, 혹은 가스 차에다가 연료통을 따로 설치했다라고 하면 그 연료통 크기도 중요해. 1박 할 때 보통 2, 3리터를 사용을 하게 돼요. 차가 좀 더 크면 3, 4리터 이용을 할 것 같고, 굉장히 연료를 조금밖에 안 쓰죠. 저는 5리터짜리 통이 매립이 되어 있어요. 통이 작죠. 통이 이렇게 작게 되어 있는 건 레이에서 제가 기름을 넣을 때 예전에는 10리터였는데 기름통을 안쪽 깊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기름 넣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5리터로 바꾸고 기름 넣는 그 주유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입구를 트렁크 문 열면 바로 넣을 수 있게 바깥으로 해놨거든요. 운행을 하다가 주유소에 들려서 휘발유를 넣어요. 레이는 휘발유니까 휘발유를 주유하고 카드를 뽑고, 그 다음에 다시 카드를 넣고 거기서 경유를 선택을 해서 기타로 들어가면 2리터, 3리터 이렇게 리터를 정할 수가 있어요. 기타로 해서 이 경유를 트렁크 열고 뚜껑 열고 바로 넣습니다.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차를 딱 한 번 주차를 조금 앞으로 해 놓고 나면 두 개를 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하니까 엄청 편해지긴 했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차박을 나갈 때 무조건 한 번은 주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통이 5리터밖에 안 되니까. 이게 지난번에 얼마 썼는지 눈으로 이렇게 잘 보고 절반 남았다고 치면은 내가 기름을 안 넣으면, 근데 뭐 한파가 들이닥쳤어. 그러면 뭔가 이제 좀 자면서 혹시 기름이 다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잠을 자야 되는 거야. 내가 연료통 연결해놨으면 이런 걱정이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그리고 기름도 그냥 휘발유 한 번만 넣고 가면 되는 건데 이런 불편함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게 MD용으로 하면 50만 원이고 휘발유는 180만 원, 130만 원의 값어치가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토 캠핑은 돈을 들인다고 더 편리해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당근에서 난로를 30만원짜리 난로를 샀어요. 기름통 샀어. 그거랑 막 영국에서 무슨 명품 난로래요. 그 난로랑 기름통을 샀어요. 똑같아. 명품 난로는 더 이쁘겠죠. 그 냄새도 덜 날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그 큰 난로랑 기름통 10리터 혹은 20리터 챙기고 주유소마다 들러가지고 등유 있나요? 등유 있나요? 등유 있나요? 물어보고 다니면서 이거 다 똑같아. 돈을 많이 들이나 적게 드나 똑같아.
근데 차박은 돈을 적게 들이면은 뭐 등유통을 내가 하나 뭐 1리터, 2리터짜리를 뭐 상시 가지고 다니다가 뭐 붓는다라던가 뭐 그런 수고로움이 있고, 돈을 많이 들이면 없는 거야. 그런 수고로움이 없거든요. 도착했으면 버튼만 누르면 차박에 미쳐 있다라고 한다면 이 130만 원의 차이는 충분히 값어치를 한다. 무시통 히터가 사실 한겨울에 잠깐 쓰는 건 아니에요. 빠르면 10월부터 쓰고 뭐 늦게 4월까지 이렇게 거의 10월, 11월, 12월 1, 2, 3, 4 거의 반년 이상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다음에 사는 차가 휘발유 차다, 저는 180만 원 카드 할부 10개월, 20개월 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시통 히터를 휘발유용으로 선택할 거예요. 근데 물론 선택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돈이 적은데 그 억지로 막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게 또 바람직한 건 아니니까 선택은 각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워뱅크랑 무시통 히터는 뭐 있으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긴 하지만 확실히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아이템은 반대로 아주 가벼운 제품, 차 안에 삥 둘러서 설치한 앵두 전구. 저는 이것을 세 번째로 꼽아봤어요. 저는 차 안에 되게 다양한 전구들을 설치를 해봤어요. 앵두 전구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코튼볼 해봤죠. 좀 큰 거 해봤고, 그 다음에 버블 전구, 와이어 전구도 해봤고, 최근엔 투명 앵두 전구라는 걸로 해놨는데, 지금 제 차는 캠핑카 개조 때문에 저 멀리 가 있지만요. 그 중에 제일 이쁜 거는 코튼볼이랑 버블 전구. 버블 전구는 실제로 꽤 밝아서 이걸 딱 키면 이 차 안에 별도의 조명이 없어도 이 차 안 생활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되게 밝은 건 아니지만 뭐 그림자 지고 이런 게 없어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앵두 전구는 약간 반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밝기도 떨어지고 조금 덜 이쁜 감이 있고요. 투명 앵두 전구 했더니 좀 예쁘긴 한데 그래도 버블 전구가 더 예뻤던 것 같아요. 다만 코튼볼 같은 경우에는 버블 전구보다 조금 밝기는 떨어지지만 대신에 이 차 안이 되게 감성적으로 예쁘게 꾸며지는 느낌이 있어서 안락한 분위기 연출, 그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설치 같은 경우는 전 차 안에다 막 이렇게 밀어 넣어서 이렇게 꼽아 놨는데 꼭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고리 같은 거를 차에다가 이렇게 몇몇 개 걸어두고, 걸어둔 데다가 이렇게 걸쳐 놓는 것도 예쁘고 괜찮더라고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뭐 끼는 것도 귀찮기도 하고 약간 뭔가 이제 뭐가 주렁주렁 달려 있으니까 약간 좀 너저분하다 뭐 이런 느낌도 있긴 있죠. 근데 제가 버블 전구가 중간에 고장 나서 잠깐 다 떼고 그리고 차박을 나갔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있고 없고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 그게 없으니까 차 안이 되게 이게 삭막한 느낌이 있더라고. 정말로 약간 노숙한 느낌, 아늑하고 포근했던 나의 잠자리가 야외에서 비박하는 느낌, 약간 그런 걸로 변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삥 둘러있는 전구가 좋긴 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보름 전인가 한 달 전쯤에 댓글이 달렸는데 그 뒤에 있는 전구를 가리키면서 이게 남자가 왜 이렇게 캠핑에 남자답지가 못하냐, 뒤에 있는 전구는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보니까 좀 예쁘긴 하다, 이런 생각이. 그러면 이번에 네 번째 제품 가봅니다. 네 번째 제품은 사실 캠핑카에는 거의 다 있는데 일반 차박하시는 분들에는 잘 없는 아이템인데 환풍구예요. 환풍구. 제가 환풍구 DIY를 아주 실패를 거듭해서 4호작에서 이제 비로소 쓸만한 아이를 만들었었죠. 환풍구가 있고 없고 차이가 제법 납니다. 저도 2년 반 넘게 환풍구 없이 살아서 없을 때는 사실 몰라요. 파워뱅크도 없이 살면은 있을 때 장점을 모르는 것처럼 그냥 잘 살아왔는데 한번 이거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었더니 좋더라고. 아주 좋아요. 뭐가 좋냐면 그게 두 가지인데 뭐 당연하지만 음식 냄새 빼는 거, 음식 냄새를 샥 빼주는 게 아주 좋고, 또 하나는 좀 더울 때 환풍구 팬을 돌려 놓으면 이제 차 안에서 공기가 이렇게 돌거든요. 저는 흡기가 없고 배기만 있었는데 흡기 쪽은 창문을 그냥 열어두고 배기를 딱 틀면은 알아서 이쪽에서 시원한 바람이 슉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여름에 특히 도움이 됐던 게 뜨거운 공기가 결국 위에 있는데 환풍구도 이 창문의 위쪽에 설치를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공기를 빼주니까 이 차 안의 전체적인 온도가 좀 내려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주 만족스럽게 이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풍팬인데 문제가,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기성 제품이 거의 없다는 거죠. 제가 말한 환풍팬은 창문에 설치하는 환풍팬이고 창문을 닫을 때 간섭이 없고 창문을 언제든지 닫고 열 수 있으면서 상시적으로 환풍팬을 달아 놓을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왜냐면 지붕에 맥스팬 뚫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천장 고도 높아지고 또 이걸 어쨌든 도려내야 되잖아요. 철판을 도려내야 하고 또 마감도 잘해야 되고 가격도 비싸고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창문에 설치하는 형식은 창문에 맞게 착 만들어 두고 이용만 하면 되거든요. 되게 간단해요.
근데 기성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거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뭐 나무로 만들던 아니면 끼울 수 있는 어떤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던 난이도가 있는 작업은 아니에요. 개인이 하려고 하니까 완벽하게 만들기 어려운 거지만 이런 걸 기본적으로 잘 만드시는 분이 치수 잘 재가지고 업체에다 도안 넘겨서 업체에서 플라스틱을 딱 찍어내서 만들어 오면 거기다 펜 놓고 이제 나사 조이는 건 되게 간단한 일이란 말이에요. DIY 정도로도 제품을 판매해주면 이런 제품이 좀 나와서 차량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이 환풍팬을 좀 이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기성 제품들이 없는 게 좀 아쉬워요. 다섯 번째는 이것도 파워뱅크가 있어야 하긴 하는데 전 인덕션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덕션을 이용하려면 파워뱅크만이 아니라 거기다 인버터라고 하는 제품도 필요해요. 인버터는 12V를 220V로 승합을 해주는 장치인데 기본적으로 30만원 중반 정도 합니다. 2K 용량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 2K 중에서 중국산 되게 저렴한 거 사면 안 되고 한 30만원 중반대 되는 사람들이 평이 많이 있는 안정적인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저는 퀀텀 캣이라는 MD용님의 제품을 이용하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제가 2.2K까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상 작동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본래 스펙보다 높여서 계속 이용하는 거는 제품에 무리가 갈 거고 보통은 1600, 1400, 그 정도까지 이용을 많이 하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인덕션은 최대가 2200인가 2400W까지 되고 이제 단계별로 2200, 2000, 1800, 1600, 1400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기본으로 키면은 1400인가 1600W로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 그 상태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덕션이 되게 좋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한겨울에 바람이 엄청 부는 상황에서 바깥에서 인덕션을 이용할 일이 있었어요. 만약에 가스 버너를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해바라기 버너 그런 것처럼 겨울에도 이용이 되게 잘 되는 그런 버너가 아니라면 이용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특히 바람도 많이 불어서 바람막이 같은 것도 필요하고 다 그랬을 텐데 인덕션은 바람이랑도 아무 상관없고 추위랑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밖에다가 놓고 냄비 놓고 인덕션 전원 켜니까 바람이 겁나 불고 있는데 물은 그냥 부글부글 잘 끓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인덕션, 이렇게 인덕션의 힘을 느꼈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보통 차 안에서 스트레스 차박을 할 때 요리를 할 때 인덕션 이용하면 화기류를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겠죠. 기본적으로 제품이 좀 넓적하고 커서 얘가 엎어지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 위에 냄비를 올릴 때 냄비는 이제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실리콘 깔개 요거는 필수로 놓고 이용하시면은 아주 잘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인덕션을 이용하지는 않아요. 영상 보시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저도 가급적 인덕션을 이용하고 싶지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기본적으로 1400, 1600W 이런 식으로 많이 먹어요. 단 이걸 1시간 정도도 사용 안 하고 일반적으로 10분, 15분, 길어봐야 30분 정도 이용하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전기를 되게 많이 먹기 때문에 파워뱅크 용량이 커야 돼요.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100A 파워뱅크는 그걸 못 견딜 수가 있어요. 최소 200A 이상의 파워뱅크를 이용하셔야 할 것 같고 넉넉하게는 250A 이상 그런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러면서도 너무 또 오래 사용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인덕션 갖고 요리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날 집에 갈 때 보면은 이 배터리를 100A 이상 썼더라고요. 많으면 150A까지 이렇게 1박 한 동안 썼더라고요. 근데 만약 가까운 차박지를 가서 파워뱅크를 충전을 얼마 못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도 또 인덕션 쓰면은 이제 배터리 앵꼬 되는 거예요. 코펠의 재질 이런 것도 영향을 받죠. 기본적으로 자성이 있어야 인덕션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내가 사용하는 코펠이 인덕션에서 사용 가능한지는 이제 자석을 갖다 대면 알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일단 자석이 붙는 거는 무조건 인덕션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자석이 안 붙는 제품은 인덕션에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더라고요. 알루미늄으로 된 코펠은 일단 이용이 안 되고요. 스테인리스로 된 거는 이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철, 무쇠나 강철로 된 건 다 이용이 되고 티타늄은 순수 티타늄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게 티타늄, 코펠 이런 것들이 국산이든 중국산이든 다 합금이어서 그런지 이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인덕션은 전기를 일단 많이 먹고 아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코펠도 제한적이다라는 단점이 있는 대신에 장점으로는 화기를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또 화력도 굉장히 세서 전기를 많이 먹는 만큼 좀 안전하고 빠르게 요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5개의 용품들을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는데 이 하나는 조금 종류가 달라요. 5개의 제품들은 차 안에서 이용하는 데 적합한 제품이에요. 물론 인덕션은 밖에서도 이용하지만 기본적으로 차량에 파워뱅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 안에서 이용하는 데 뭔가 초점들이 다 맞춰져 있는 제품들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제품은 차 밖에서 이용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차박 용품이에요. 뭐냐면 바로
차에다가 설치하는 어닝입니다. 어닝. 저는 루마카 어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로 길이 2.5m, 폭이 2m 되는 그냥 일반적인 크기의 어닝이고 완전 수동 어닝이어서 펴고 접을 때 조금 힘이 들긴 하지만 구조가 심플해서 딱히 고장날 일이 없고 가격도 반자동 어닝에 비해서 저렴해서 잘 이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완전 수동이라 하더라도 설치나 해제가 좀 힘은 들지만 속도는 빠른 편이에요. 설치하는 게 저 같은 경우 팩다운 전까지 3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제도 거의 비슷하게 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설치 해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설치를 할 때 이 어닝이 그냥 내려놔도 차 높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땅에 내려오지 않아요. 어닝이라는 것은 땅바닥이 닿지가 않습니다. 이게 타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인데 타프는 설치를 하려면 어깨에다 들쳐매고 설치하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는 이상 땅에다 내려놓고 설치하면서 위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천들이. 어닝은 땅에 내려놓는 일이 없어요. 비가 많이 왔고 땅이 막 거지 같아요. 막 질퍽질퍽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타프는 솔직히 설치가 머뭇거리게 돼. 타프나 텐트 이런 거 거기다 설치 어렵지. 근데 어닝은 설치하는데 아무런 저항감이 없어요. 어닝에서 결국 땅에 닿는 건 폴대 끝부분만 살짝 땅에 닿는 거기 때문에 어닝이 그런 여러 가지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어닝도 단점들이 제법 있어서 또 호불호가 있는 제품이죠. 어떤 분들은 다뤘다가 좀 이용해 보다가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다시 떼고 판매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단점으로는 차량에 루프렉이나 가로바가 없으면 그걸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돼서 돈이 추가로 들고 어닝 자체도 타프에 비하면 가격대가 나가고 또 풍절음이 생기고 무게도 증가했고 등등해서 연비도 조금이지만 떨어지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큰 단점, 자동 세차를 브러쉬가 있는 곳에서는 할 수가 없다. 노브러쉬는 가능하더라고요. 전 노브러쉬에서 하는데 그래서 자동 세차를 쉽게 돌리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또 불편해서 이용을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큰 단점 중에 하나 바람에 취약해서 바람을 맞방향으로 그냥 맞아 버리면 얘가 뒤집히면서 이게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AS도 막 받아야 되고 이제 돈도 나가고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는 것을 알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차를 손세차만 하신다라는 분은 자동 세차 안 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바람에 약한 부분은 바람 방향을 보고 차를 이제 위치를 바꿔서 주차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바람이 사방팔방으로 강하게 분다라고 하면 물론 설치를 안 하는 게 맞죠.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유도리 있게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사실 그게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어닝을 거의 펴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닝이 비나 햇빛을 막는 용도가 일단은 가장 큰데 겨울에 비가 안 오고 그리고 햇빛도 막으면 추워. 차라리 해를 맞아야죠. 채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겨울에. 그리고 겨울엔 바람이 또 불면 바람 좀 강하게 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 가급적 설치를 안 하긴 하는데 어닝 룸까지 세트로 설치하시는 분들은 겨울에는 이제 많이 설치를 하고 이용하시죠. 어닝 룸까지 설치한다고 하면 일반 텐트 설치하는 것보다 힘이 좀 덜 들고 그리고 룸을 설치하고 팩다운을 하면 바람에도 잘 버티니까 어닝이 바람이 약하다는 단점도 좀 상쇄가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수동 어닝을 이용하고 있고 어닝의 단점도 말씀드려봤는데 어닝의 종류가 또 있잖아요. 반자동 어닝이 있고 자동 어닝, 또 270도 어닝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있는데 반자동 어닝은 막대기로 이렇게 돌려서 가게 앞에서 펴놓은 어닝 있죠. 그런 어닝 같은 걸 말하고요. 자동 어닝은 똑같은 구조인데 리모컨으로 버튼 누르면 모터가 이제 알아서 돌아가서 펴지는 어닝이 있어요. 좀 더 편하죠. 예전에 자동 어닝은 모터 같은 게 뭔가가 고장나면 이걸 펴거나 접을 수가 없어서 난감했는데 요새 자동 어닝들은 수동으로 직접 돌릴 수 있게 겸사겸사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자동 기능도 있고 반자동 기능도 있고 확실히 수동 어닝보다 힘이 덜 들어서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조금 있고 어닝을 다시 선택한다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270도 어닝을 선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270도 어닝은 기본적으로 바람에 좀 더 강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워낙 커버하는 면적이 넓어서 트렁크 쪽까지 다 커버를 하게 되거든요. 우중 차박 같은 거 할 때 트렁크 쪽까지 가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270도 어닝이 설치하는 것도 힘이 거의 안 들어요. 그냥 펴가지고 당겨가지고 한 바퀴 둘러가지고 걸어주기만 하면 돼서 철수할 때도 그걸 다 접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천을 말아야 되는데 벨크로 같은 걸로 조여두고 하는 게 힘이 전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완전 수동 어닝 설치하는 것보다 힘이 좀 덜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다시 한다면 저는 270도 어닝을 선택하고 싶다. 세차는 노브러시 세차를 이용하면 되니까 저는 어닝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총 6개의 차박 용품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썰들을 좀 풀어봤습니다. 이 제품 선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키도 인사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뿅!
But you better believe you'll know when it's there. True story. I must have been